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아파트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는 건 다 동일하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꼭 잘 기억을 하셔서 이렇게 집을 찾으시고 집에 대한 생각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니 저절로 부자로 살아가게 되고 행복한 시간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풍수지리 컨설팅을 통해서 관공서 기업체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들 찾아드리고 또 감정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전문적인 부분은 당연히 전문가를 찾으셔야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들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첫 번째는 아파트 단지의 가장 앞에 있는 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또 이것만 보신 분들은 무슨 소리냐, 아파트 단지에서 제일 앞동이 가장 비싸고 뷰도 좋은데 부동산 공부 좀 더 해라, 엉터리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십니다. 네, 집값 비싼 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공인중개사분들보다 더 많은 집을 보러 다니고 있고 또한 부동산 학문도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제일 앞동이 그런 현실적인 아파트의 시세가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투자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살아갈 경우에 만약 제일 앞동에 있는 동이 큰 도로와 접해 있고 그런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앞동이 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산에 아파트를 정해드렸던 저와 같은 연배에 계신 그 의뢰인분 같은 경우에도 그 아파트 단지에서 제일 앞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일 앞동이 접하고 있는 도로는 2차선인지 4차선인지 제가 정확히 구분이 되진 않는데 그만큼 교통량 자체도 거의 없는 그런 도로였고 또한 그 도로와 맨 앞동 사이에 상가와 주차장이 겸해 있어서 도로와의 거리도 충분했었습니다. 즉 그분이 사시는 그 동의 위치까지 어떤 도로의 울림이라든지 풍수적으로 해가 가는 요소가 없었다라는 측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일단 일반적으로 맨 앞동이 좋지 않을 확률이, 풍수적으로 좋지 않을 확률이 높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게 일반화되기에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다라는 점,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게 좋은 것은 하룻밤 호텔을 통해서 묵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주거 공간으로서 선택해야 될 집은 안정성이 가장 최고입니다. 집에 대한 가치 기준은 다 다른 것은 맞지만은 그 아무리 아름다운 공간이라고 해도 그 집에서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기 어렵고 우리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잘 되지 못하는 곳이라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집값이 좋다고 해서 선택하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 돈보다 더 크게 나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은 하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아파트에 대한 것을 쫙 이야기 드리기는 일반 영상이니까요. 그건 어렵습니다만은 그 누구에게든 제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을 찾으실 때 여러분들만의 그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 가족분들 중에서 조금 더 예민하신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가족 전체적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왜 여러분들의 느낌을 중시하라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집을 막 찾으러 다니다 보면은 들리는 말들이 참 많죠. 어떤 공인중개사에 가가지고 이 집에 갔더니 막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 혹은 여러분들의 눈이 살짝 현혹이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집에 갔더니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네 라고 해서 다른 중요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확 뒤집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만의 그런 생각이라든지 느낌을 더 중시하라는 겁니다. 즉,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그런 주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파트를 많이들 찾고자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그 집은 딱 하나뿐인 거죠. 아파트 단지, 큰 단지라고 해도 그 안에서도 한 동 안에 한 라인, 그리고 해당하는 그 층, 그 집 하나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나랑 상관이 없는 저 멀리 있는 뒷동 밖에 또 보여지는 그런 산들, 지도로 보여지는 것들에 너무 현혹이 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불안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편안한 자리를 찾고자 할 때 그 카페에 어떤 특정한 자리가 저 멀리 정말 예쁜 경치는 바라 보이는데 내가 앉는 자리 의자는 너무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집을 찾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집으로 선택을 해서 많은 시행착오, 시간의 낭비, 그런 현실적인 재산의 낭비를 겪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만의 그 집 하나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거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풍수적인 입지를 따질 때는 여러분들이 사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만은, 또 가외적으로 주변에 여러 좋지 않은 유해시설이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뭐 가장 쉽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좋지 않은 유흥가라든지 여러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처에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기운적인 부분도 그렇지만은 부동산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유흥가가 적고 하원가가 밀집되어 있으면 여러 생활권들도 저절로 형성이 잘 되기 때문에 좋은 부동산에 입지를 갖추게 되고, 좋은 부동산이 입지이다 보니 집값이 오르고, 또 집값이 오르다 보니 또 그에 맞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동네 자체가 어떤 부자 동네 혹은 깨끗한 동네로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풍수적인 입지, 현실적인 입지가 하나로 맞닿아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집을 찾으실 때 많은 분들 여러 혼란을 겪으시겠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딱 정신을 잘 차리시고 여러분들만의 그 우선순위들을 쭉 나열을 해보십시오. 자, 예를 들어서 유흥가 여부, 혹은 근처에 마트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쭉 나열을 하시고 여러분들만의 그런 평가표를 작성을 하면은 집을 찾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혹자분들은 아파트에 무슨 풍수질이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책을 쓰고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 간혹 보이시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풍수지리는 자연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공간의 개념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땅에 발붙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풍수지리에 대해서 부정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파트든 공장이든 기업체 사무실이든 그 어디든 그 공간에 맞게끔 우리가 좋은 입지를 선택을 하고 그 안을 잘 꾸미는 것, 거기에 다 풍수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그래서 풍수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아가고 평안한 공간, 평안한 삶을 얻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 두 번, 세 번 반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집을 찾는 선택 현명하게 잘 하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이 머무는 공간 속에서 평안을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평안한 곳에서 살아야 될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